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모시는 비서도 해보고 재벌 회장님을 근거리에서 모시는 비서도 해봤지만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막 멀쩡하던 혈압이 막 올라가고 없던 막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내가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산이 좋아지고 정원이 좋아진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를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떤 명예보다 막대한 재산보다 흙과 나무를 만지며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한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정원을 설계할 때도 원래 있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하여튼 간직하면서 인간의 손을 최소화하면서 뭔가 정돈하는 의미로 정도에서 정원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보통 그 가드닝에서는 디자인에서 한 70대 30 룰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게 한 70, 그 다음에 인공적인 게 한 30 정도? 그게 가미가 됐을 때 가장 인간이 편안하게 느낀다고 그래요. 골든 룰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한 2개 정도 약간 르네상스풍의 이제 조각이 한 2개가 있어요. 분수 조각.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정돈된 인공적인 게 조금 섞이면 오히려 자연이 더 이렇게 더 돋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의 자연이 더 돋아지게 보이는 거죠. 약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숲속 정원, 그러니까 우드랜드, 서양에서는 우드랜드 가든이라고 하는데 이런 숲속 정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원 그러면 햇볕 양이 많게 해서 굉장히 화려한 꽃을 많이 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정원에서 여기가 가장 애정이 가고 물론 원래부터 있던 숲이지만 이걸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을 새로 갖다 모든 하나하나가 다 내 손으로 심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제가 보여주고 싶은 정원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이 모습이지만 변화가 가장 많아요. 또 봄, 가을 각각 변화하면서 가는 정원이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식자재를 키우는 곳이에요. 여기가 주로 샐러드 채소, 상추나 이런 샐러드 채소류를 심어서 키우는데 레스토랑에서 식자재로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바질 향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바질 향이. 얘네들 인도 쪽에서 많이 온 애들이. 그러니까 콩인데 콩 알을 먹는 게 아니고 이런 콩 꼬투리째 이렇게 먹는 거예요.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여기 이제 가지도 있고 저쪽에 오이도 있고 텃밭을 막 가꾸고 막 하는데 그런 즐거움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조금 여기다가 좀 꽃이 있는 게 있으면 아우 내가 좀 덜 심심하고 예쁘겠다 심어서 꽃을 한두 그루 심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마 최초의 정원의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각각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릇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가 갑자기 막 멀쩡하던 혈압이 막 올라가고 없던 막 혈당 수치가 올라가고 또 그 당시 이제 병원 종합검진을 받아보면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과하다고 다시 검사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들으면서 여기까지 가는 게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를 위해서도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갑자기 산이 좋아지고 정원이 좋아진 거예요. 살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겠다 마음먹고 그 중에서도 정원을 선택한 것은 외국의 정원처럼 키친 가든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100% 저희가 다 뭐 생산하는 식자재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저희 인근에 있는 이제 협력 농가가 생산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1년을 11달을 양평지로 살고 한 달은 이제 글로벌지로 살아요. 1년에 한 달 정도는 저희도 충전을 하는 겸 가서 이제 정원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 또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메뉴를 좀 바꾸기도 하고. 잔디 깎는 트랙터예요, 이게. 잔디 깎는 트랙터요? 네. 이걸로 잔디 깎는 예. 사람이 이걸 일일이 손으로 하려면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죠. 굉장히 뭐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잡초는 씨앗으로 번식을 하니까 제가 계속 이걸 짧게 잘라주면 얘들은 씨앗을 못 맺으니까 번식을 못 하는 거고, 잔디는 씨앗으로 번식을 못 하더라도 땅속 뿌리로 번식을 하니까 잔디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습성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지런하면 잔디정원은 관리하기가 쉬워요. 짧게 잘라주면 굉장히 잔디가 이렇게 꽉 퍼지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게을러서 조금 이 시기를 놓치면 잡초들이 막 번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잔디가 세력이 약해져요. 잔디는 키가 작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른 잡초가 와서 그늘을 만들고 하면 그 주위에 잔디 뿌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적당한 때를 놓치지 않는 것. 농사나 정원을 가꾸는 일, 그리고 인생사까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가 담당하는 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커피가 온도 변화라든가 습도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고, 아래 분쇄부터 시작해서 추출 시간까지 커피 맛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 제가 커피 이 기계에서 나오는 양이 일정한가를 좀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저울을 두고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10년 세월. 변한 건 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든 한 번 하면 제대로 최고로 해보자 하는 성격인데요. 커피를 대할 때도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도시 살 때는 제 손이 여자 손 같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막 휘어져 있어요. 이거 보고 친구들이 가슴 아파하고, 저희 특히 제가 이제 6남매 막내인데 우리 누나들은 와서 보고, 아이고 우리 막내가 그런데 저는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이 손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지난 세월 놀지 않고 일했구나. 제 손이 이렇게 막 마디주고 굴곡진 이 세월, 이 12년의 세월이 저한테는 참 보람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고 보람된 농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